자, 무자일주를 보겠습니다. 무자일주를 보면, 자, 무자. 무자는, 위에는, 뭐죠? 양의 토죠. 양의 토가 되고, 밑에는 음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토국수, 극을 하죠. 자, 극을 하니까 뭐죠? 재성이죠.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가 됩니다. 정제. 그리고 자수 밑에는 자수 지장간에는 임수와 개수만 있죠. 그래서 어차피 무토 입장에서는 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재, 정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물상론을 이야기하면 자 무토는 우리가 큰 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늘에 떠 있는 노을을 의미하기도 한다. 노을. 그리고 자는 우리가 12동물로 이야기했을 때 자는 쥐죠. 이렇게 되고 또 뭐 묵지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쥐이면서 자수는 뭐다? 수를 말하죠. 호수. 작은 물이죠. 작은 물.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는 풍무우무. 자, 무토에 이르러서 풍성해지고 무성해진다. 그래서 무성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무토는 무토위하. 그래서 이 하는 뭐다? 노을이다. 그래서 노을을 의미한다. 노을은 태양의 남은 기온이다. 이렇게 썼죠. 그래서 현대적인 물상론으로도 이 무토는 안개와 노을을 상징한다. 땅에서는 양토로서 큰 산과 넓은 벌판 이런 것을 의미하고 무토는 뭐죠? 물을 막아서 댐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타 뭐 여러 가지 그 의미로 뭐 성곽이라든가 축대 등을 이런 걸 나타낸다고 하는데 어쨌든 또 무토는 뭐다? 마른 땅이고 굉장히 딱딱한 땅이다. 고토는 딱딱하다는 거죠. 메말라 있으니까 땅이 열을 받아가지고 딱딱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토는 도자기로도 보는 이유가 이 토에다가 열을 가한다, 화를 가한다. 그러면 이게 도자기가 되죠. 도자기. 그래서 무토를 도자기로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딱딱해져. 이 무토에다가 불을 가하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또 조토, 메마른 땅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무토는 고집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겠죠. 큰 산이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고집과 자기 중심적인 측면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자는 만물이 이 밑으로 이게 자가 이제 자양할 자죠. 이게 만물이 밑으로 이게 나아진다는 거죠. 여기서 이게 만물이 점점 기른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자수는 그런 물의 기운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의 위 묵지라. 묵지라고 하는 뭐죠? 거물 묵자의 연못지자죠. 검은 연못이라는 거죠. 자, 수는 뭐죠? 수는 정북 방향이고 수에 속하죠. 색인 무슨 색? 검은색이다. 그래서 묵지의 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자년생이 개시에 나면 물이 대로 돌아가니 또 이르기를 쌍어 유목이다. 두 마리 물고기가 검게 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장가를 의미한다. 이 자수는 동물로는 쥐죠. 그리고 굉장히 맑고 차가운 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는 낳는다는 뜻으로 밖은 추운데 안으로는 미세한 양의 기운이 시작된다. 마무리 휴식기에 들여서 기운이 안으로 갈무리 되고 응축되는 시기다. 그래서 우리가 자, 오 할 때 뭐죠? 일양이 시생이 되죠. 일양. 일양이 비로소 생기는 게요. 자, 그 다음에 오는 일음이 시생되죠. 하나의 음이 이제 드디어 하나의 음이 시작되고 그 앞에서 하는 뭐죠? 전부 6개의 양이죠. 그 다음에 해에는 뭐죠? 6개의 음이에요. 그래서 6개의 여기는 6개의 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와 오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의 음과 양이 시작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만물이 휴식기에 들어서 기운이 안으로 갈무리 되고 응축되는 시기다. 자는 어둠과 쥐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쥐가 새끼를 많이 낳는다고요. 다산. 그래서 이제 해자축 이제 뭐죠 이거는 저녁 자정 무렵이죠.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불 끄고 자면은 이제 발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색정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이제 피면 안 되다 보니까 다산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음의 기운이 확장돼 가지고 한밤중에 이제 한다. 그래서 밤의 에로스, 도화의 에너지, 상상력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수는 뭐죠? 지혜롭죠. 그래서 지적 판단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학업 성취력도 높은 편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있다. 자수는 약수토의 청정수에 해당하니 수생목을 목표로 하는 배품이 있다. 성품이 인자하고 밝으며 고상하고 순결하다. 이게 청정수다 보니까 성품이 인자하고 맑고 고상하고 순결하다. 자수는 씨앗으로 되어 있는 거죠. 씨앗이고 병화는 태양이니 씨앗에 태양이 내리쬐는 형상이니 머지않아 싹을 틔우는 희망이 있었다. 이거는 이제 병자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토와 관련해서는 아니겠죠. 자, 무자일주의 기본 성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는 운무라고도 된다고 그랬죠. 운무의 덮인 산이다. 그래서 무자. 이 무토가 만약에 운무다. 그러면은 자는 뭐죠? 수죠. 그러니까 호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 또는 뭐 이래 물에 안개가 끼어 있는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대 상당한 재물을 남겨서 창성기의 영웅이 된다라고 되는데 이런 부분 참조하시고요. 자, 무토는 태산과 같은 형상이고 도량이 넓고 언행이 일치하고 굉장히 신중하고 자존심도 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변화와 변동을 싫어하는 안정적인 성격이고 또 뭐다 이거는 보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 무자는 음양오행상으로 무는 양의 토고 자수는 음의 수이니까 뭐죠? 이거는 정제죠. 토국수로. 그래서 무토는 만물을 무성하게 하는 성분이고 자수는 만물을 잉태하는. 자, 자수는 뭐라고 할까? 씨앗의 기능이라고 하죠. 씨앗. 그래서 자수는 만물을 잉태하는 생산의 성분과 기질과 같다. 자, 무자의 물상을 보면 산과 바다의 상이고 산 바닷속의 산의 상이고 산과 바다가 인연인 곳에서 출생한 상 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심성이 착하고 제복이 있음을 상징하나 더 큰 것을 바라면 손해와 탈죄를 입게 됨을 암시한다. 자, 무자가 이거는 산을 보면 되겠죠. 산. 이건 뭐죠? 수는 호수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대신 이제 무토는 큰 산인데 자는 조그마한 물이죠. 그러니까 무토가 품기에는 굉장히 자수가 적죠. 그래서 무토는 임수 정도 돼야 크게 막을 수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것은 뭐다? 정제죠. 재성이다 보니까 뭐다? 돈에 관한 생각을 많이 갖는다. 그렇죠. 돈, 정제. 그래서 재물에 대한 생각이 재물이 있음을 암시하기는 하지만 더 욕심을 내면 손해와 탈죄가 있게 된다. 왜 그런 거 아니? 자수 밑에 뭐가 있어요? 임수와 개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여기는 편제가 있고 이건 정제가 있죠. 이것 때문에 탈죄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차피 여기는 겁제는 없잖아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자. 태산 아래 물이 있어 비옥한 산의 형태를 보인다. 그 다음에 산이 물을 머금어 비옥함을 나타내는 이 일주는 비록 윤택함의 원천을 얻었으나 그 비옥함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힘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산 밑에 물이 있으니까 충분히 농작물을 키울 수도 있겠죠. 자, 이는 무토가 자수에 뿌리를 두지 못함이고 자수는 임수, 개수의 지장 간의 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산을 자라게 하는 양의 기운인 태양을 두지 못하고 있다. 자, 무자는 이 자수 속의 무토에서 임수와 개수가 있죠. 그래서 수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산에 물이 있는데 뭐가 있어야 되겠어? 이 산에 뭐가 있어야 되죠? 해가 있어야죠. 해는 뭐죠? 병화죠. 그래서 병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산이 물의 양분을 흡수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커나갈 수 있는 재주는 가지고 있다. 다만 화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물에 잠긴 산으로 초목이 썩고 병 들어가는 산이 되어서 고독하고 외로운 시절을 보내는 등
고초를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긴급하게 있었다? 자, 산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간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간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죠? 수는 지금 있잖아요. 그쵸? 자수가 있으니까. 이 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해가 있어야 되죠. 해가. 그렇죠? 이 병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병화가 내리쬐야만 나무들이 자랄 수 있고, 이 축축함을 말리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하겠죠. 어쨌든 이 화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무자일주는 영리하고 총명한 천재로 재치와 문양력이 있으나 성격이 급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기려는 독단적인 성격이 강해서 주변인들에게 동업 기피임무에 해당한다. 임기응변이 능하고 사색을 즐기며 재물에 욕심이 많고 고집세다. 기본적으로 뭐니까? 자, 기본적으로 무자는 뭐다? 재성관계니까. 일지에 자기 밑에 재성을 두고 있으니까 돈에 대한 생각이 유달리 남들보다 강하다. 그러면 자기 것을 챙기길 좋아하겠죠. 그럼 이런 사람하고 동업을 하면은 아무래도 자기 걸 많이 챙겨가려고 할 테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임기응변이 능하고 사색을 즐기며 재물에 욕심 많고 고집세다. 이 재성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수는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수심을 암시한다. 내면의 그러한 수심을 암시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 눈물이 많다. 신용을 중요시하고 언행을 일치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가정보다는 사회나 직장일에 비중을 두니 가정에 소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회의 어떤 그런 쪽이 더 발달할 수도 있다. 자, 무잘주는 신앙심이 깊으며 종교나 철학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불보살의 형태로 보수적인 성향에서 꼼꼼하게 차분하지만 간혹 감정이 급하고 격한 성격도 보이는데 매사 술시도만 하면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는다. 무자일주는 식상이 사종이므로 일관성 있고 믿을 만하다. 요거는 이제 식상이 수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무자인데 자, 이게 뭐죠? 이거는 무자태 관계죠. 태. 그런데 식상이 뭐죠? 식상 없으니까 끌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을 쓰는 거예요. 종을. 자, 식상은 뭐죠? 토생 금이죠. 이 경금이 경자에게 있어서는 이 사라고 하는 거죠. 경금이 있어서 경금이 자수에게 있어서 사인가요? 경자사 맞네요. 그래서 이 경자사 12운성에 사에 해당된다 그 말이죠. 이 사가 죽을 사자죠. 경자사. 그래서 사종에 해당되므로 이 식상이 사종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다지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차분하고 일관성이 있다. 그래서 믿을만하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무토이기 때문에 뭐다? 무자인데 무토는 뭐다? 큰 산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무겁죠. 신중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행동이나 말은 잘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이라고 했죠.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융통성이 좋고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다. 공과 사가 분명하고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토는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고 꼼꼼하겠죠. 자, 토는 뭐죠? 기본적으로 신이죠. 믿을 신. 진리가 있고 책임감이 강하다. 확실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는다. 성실하고 부지런하여 대인관계는 원만하나 활동성이 넓진 않다. 정의감이 있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성질을 갖는다 하죠. 명예를 중요시 여기고 무슨 일이든 서서히 진행한다. 경제 계획이 철저하고 전략성이 강하다. 직업적으로 공무원이 적격이다. 무는 넓은 땅을 의미하므로 욕심이 많고 허영심이 많다. 아무래도 이제 욕심을 내겠죠. 자수는 깨끗한 물을 의미하므로 마음이 착하다. 무토가 자 중에 개수와 무게로 합을 하면서 종재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무자가 있죠. 이 자 속에 임수와 개수가 있죠. 그런데 보다 이 정제죠. 이 무게합을 하죠. 무게합. 그래서 자수 개수와 무게가 무게합하로 합하면서 정제가 되는데 정제가 된다는 게 뭐죠?
무게합화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정제가 되죠. 여기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사정지국에 해당되고 정제가 되며 원료인 식상에 보이지 않아 거부가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타인로부터 돈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성인 수가 흐르는 성질이 강하여 돈놀이를 하게 되는데 결과는 배신당하니 조심해라. 개수가 뭐야? 흐르니까 수니까 돈이 흘러다닐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지장간 속에는 자임계로 뭐가 있다? 임수와 개수가 있죠. 임수는 뭐죠? 편제고 개수는 정제죠. 자, 12운성으로는 태에 해당한다. 그럼 태가 뭐냐면 태라고 하는 것은 자, 아이가 이제 막 잉태한 거예요. 절태의 양이죠. 우리가 12운성에서 절, 병사묘 무덤에 묻히는 거죠. 병 들고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이 세상과 인연을 끊고 다음 생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다음 생에서 잉태한 거죠. 그러니까 태지했다고 하는 것은 준비하고 계획한 일 잘한다.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일을 도모하는 거죠. 그리고 다재다능하고 총명하고 사람이 순하다. 그리고 이 태라고 하는 것은 제살이다. 태제살. 예컨대 절태양이죠. 절태양. 근데 뭐였죠? 그는 겁 12신살로 제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태는 제살에 해당돼요. 제살에 12신살에 이 제살에 해당된다. 제살을 다른 말로는 뭐다? 수옥살다. 수옥은 뭐죠? 감옥에 갇히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 형상이니 뭐하다?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뱃속에서 잉태를 해서 뱃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갇혀져 있는 거죠. 아이가 태아가 이 뱃속에 갇혀져 있는 형국이니까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 표를 보고 우리가 다 한번 이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는 외우셔야 되겠죠. 자, 무토와 임수와 개수 이거를 한번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자,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무자죠. 무자. 자, 무자인데 무는 화토동법에 의해서 병화와 같죠. 그렇죠? 그래서 병자예요. 병은 어디죠? 사화. 여기죠. 병 여기 있고 사화에서 뭐가 되다? 녹이 돼요. 녹. 자, 그 다음에 병화와 무토는 뭐죠? 양이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노광쇠, 여기는 병, 사, 묘, 절, 태, 양, 생, 역, 대. 그렇죠. 그러면 자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에. 여기 있죠? 그러면 뭐가죠? 태죠. 그래서 무자는 여가보다 태다. 그래서 우리가 태궁이라 한다 그래요. 태궁. 그래서 무자는 태궁이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자수에는 지장간이 임수와 개수가 있죠. 자, 임수와 개수는 같은 수죠. 그러면 임수는 양의 수고 자수는 뭐죠? 음이수죠. 그러면 뭐다? 이거는 음양이 다르니까 뭐예요? 이거는 겁재죠. 겁재는 뭐라고 그랬어요? 왕지라고 그랬어요. 왕지. 이거는 이제 12일신설 말하면 장성살. 그래서 임수 여기에서 임수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임수 요거과 자는 뭐죠? 서로 다르잖아요. 틀리잖아요. 이거는 뭐다? 그래서 이거는 이 왕지고 장성살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개수는 뭐죠? 같은 라인에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음양이 같은 거죠. 비견이죠. 그러면 같은 라인에 있는 거 뭐죠? 녹이라고 하죠. 녹. 그래서 이 수는 뭐죠? 재성은 뭐냐면 재성은 임수와 개수는 뭐다? 요거는 왕, 요거는 록. 그렇죠. 그래서 왕자 태궁이라고 그랬죠. 왕자 태궁, 왕자 태궁, 그 다음에 녹자 태궁. 이렇게 합니다. 녹자 태궁.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자, 무자는 뭐다? 태궁 관계다. 그리고 이 임수와 개수는 뭐다? 이건 임수는 편제고, 요거는 편제고, 요거는 정제죠. 그런데 임수와 자수는 겁제이기 때문에 왕지다. 그래서 왕지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이거는 왕좌태궁 이렇게 합니다. 왕좌태궁. 이거는 뭐죠?
음양이 같으니까 녹좌, 태공 이렇게. 그럼 여기서 지금 본고 있는 거는 수밖에 안 봤죠. 요거밖에 안 봤어요, 지금. 임수와 개수 이것밖에 안 봤어요. 그러면 자,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되는데 끌어와야 되겠죠. 뭐죠? 목을 끊어와야 되고요. 목, 화, 토, 금 이걸 끌어와야 되겠죠. 자, 목은 뭐가 되죠? 무토 입장에서는 관이 됩니다. 화는 뭐가 되죠? 인성이 되죠. 인성이 되고 토는 뭐죠? 비겁이 됩니다. 금은 뭐죠? 토생금이니까 식상이 돼요. 이 상태를 보면 돼요. 그래서 예를 하나씩 들면 자, 간목을 하나 보고 화에서 병화를 하나 보고 토에서 뭐죠? 무토를 하나 볼까요? 자, 그 다음에 금에 있어서는 경금을 볼게요. 자, 근데 뭐죠? 자의 위치에 여기에 속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간목은 뭐냐면 간목은 인, 비견인 인에서 뭐가죠? 녹이 돼요. 그래서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욕대 뭐가 되죠? 욕이 되죠. 욕. 그래서 욕이 되죠. 욕.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노광세니까 뭐죠? 여기는 생육되죠. 그래서 바로 할 수도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을목은 뭐죠? 을목은 여기서 거꾸로 가죠. 이렇게. 을목은 음이니까 그래서 노광세 병이 되죠. 그래서 을목은 병이 되죠. 어쨌든 간목은 욕이 되고 을목은 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병화는 여기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요게 뭐죠? 요게 녹이 되죠. 근데 어디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와야 되죠. 그래서 노광세 병사묘 절태 태가 되죠. 태. 이 무토하고 똑같죠. 무토 화토동법에서 이것도 뭐가 되냐면 태가 되죠. 자, 경금은 뭐냐면 경금은 여기에 있죠. 경금은 신금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다? 경금은 양이니까 이 방향이죠. 그래서 노 왕세 병사 뭐죠? 사가 됩니다. 이렇게 다 뽑아냈어요. 이게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무자 태가 된다고 그랬어요. 태궁이라고 이제 12신살은 제살이죠. 태니까 제살이 되고 자, 편제 임수는 뭐라고 그랬죠? 임수 편제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자 태궁. 그다음에 개수는 녹자 태궁이라고 그랬죠. 녹자 태궁. 그다음에 이제 인종법에서 이 간목을 끌어온 것은 뭐였죠? 욕이라고 돼 있죠. 욕. 그래서 욕. 을목은 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욕병. 편관 정관은 욕병이다. 그다음에 병화는 편인인데 인성인데 뭐다 이거는 똑같이 태절이 된다. 태종이라고 그랬죠. 같은 태. 무토도 마찬가지 태가 되죠. 그래서 비견이고 경금은 사가 되죠. 여기서 보면 사가 되죠. 경금은 사가 되고 신금은 생이 되고 그 다음에 임수는 여기 있는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요거는 앞에 있으니까 가지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다 만들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만들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기 도와 도망역 이 도망역은 삼합에서 만들어요. 자 자가 있는 삼합은 뭐죠? 신자진이죠. 신자진 삼합이 됩니다. 그래서 자 신자진 삼합인데 신자진 그대로 하면 동지장화예요. 동지장화. 그러면 신금이 뭐냐면 신금이 지살이고 자수가 장성살이고 지인이 화개살이에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해당되는 게 없죠. 자 그러면 연살 즉 도망에다 더화살에 해당되는 연살은 뭐냐면 후, 년, 판, 겁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글자의 다음 글자 신 다음에 뭐예요? 다음 글자가 신유죠. 그래서 유가 연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한살은 자 다음에 글자니까 해자 축이 되죠. 축. 그 다음에 겁살은 진사 사가 겁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찾아야 될 게 망신살죠. 망신살은 전 앞전자예요. 후자는 뒤후자고 전천망육이에요. 첫 번째 글자와 전체 글자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사오미죠. 미가 천살이고 자 앞에 글자는 뭐죠? 해자죠. 해죠. 해가 망신살이에요.
자, 해가 망신살이고 지는 임묘죠. 묘가 뭐다? 유가 여기 육해다. 그 다음에 자, 이 역마살 나왔죠. 역마살은 자, 충이에요. 충하는 거. 충, 역, 제월이에요. 첫 번째 글자와 충하는 게 역마살이에요. 그러면 신금과 충하는 거 뭐죠? 인신충이죠. 그래서 인신충이 되고, 그 다음에 자와 충하는 것은 오죠. 그럼 뭐죠? 이거는 제살, 뭐죠? 충역 제월. 제살은 자와 충하는 거니까 오가 되고, 월살은 지인과 충하니까 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수과 과수가 뭐죠? 고시는 뭐다? 남자가 혼자 사는 호라비살이고, 과숙은 여자가 혼자 사는 과부살이 되죠. 그래서 요걸 만들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 거는 뒤에 거. 앞에는 뭐다? 과숙, 여자. 뒤에 거는 고신, 남자. 그러면 해자축 앞에는 뭐죠? 신유술이겠죠. 술. 해자축 인이 되겠죠. 인. 그래서 고시는 인목이 되고 과숙은 술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공망이 남았죠. 공망은 자, 무토와 무자기축이죠. 기축. 자, 이렇게 보면 자, 천간이 무토와 기토는 이 자와 밑에 지지와 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오죠. 자오. 충하는 게 뭐죠? 좌우충이죠. 그런데 무토는 뭐죠? 앞으로 가야 되죠. 앞으로. 그러니까 순행이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미죠. 오미가 됩니다. 오미가 공망이 되죠. 그래서 밑에 지지와 충하는 것 다음에 그 글자와 그 다음 글자. 그러면 무자 기축이죠. 기축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기축은 요것과 축과 충하는 거예요. 충미충이죠. 미와 충을 하죠. 그런데 기토가 음이죠. 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앞으로 가야 되죠. 거꾸로 역. 그러면 미 앞에가 뭐죠? 오가 되죠. 그래서 둘 다 오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기축은 둘 다 오미가 된다. 그 대신 지지와 충하는 거긴 하되 무토는 양이니까 그 충하는 글자 다음 글자, 기토는 충하긴 하되 그 앞 글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무자만 갖고 이걸 전부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겠죠. 이걸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게 숙달되면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면 돼요. 이제 지금부터는 해석을 할 건데 어떻게 방점을 두고 해석할 거냐면 자, 이 태가 의미하는 거, 왕이 의미하는 거, 녹이 의미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제살, 다섯살 이거 보면 아시겠죠? 절태양, 생욕대, 노광세, 병사묘. 그래서 겁재천, 진연월, 망장반, 영유아 이런 식으로 해서 매치시키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 일지의 장간의 인원이라는 것은 일주를 말해요. 무토가 아마바는 구조를 보이면 심성이 착하고 다정한 면모가 드러난다. 뭐냐면 이 무토와 지장간에 있는 뭐가죠? 이 개수와 무게합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간이 암합을 하면은 대개 이런 경우는 심성이 착하고 다정하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자, 남자는 나름의 고집이 있다. 이거는 이제 그 무토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자, 박력은 없다. 겁재 양인이 절지로 인종하는 까닭에 대업의 성취도는 힘들다고 보는 거다. 겁재 양인이 절지로 인종되는 까닭으로 대업의 성취는 힘들다. 자, 자수, 지장간, 임수, 개수 중에 개수는 일간의 무토와 개수 합을 함으로 재물복이다. 재물과 합을 하죠. 특히 자신이 잘났다고 보여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뭐가 있다? 과시욕이 있다.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자신을 낮추어서 차분히 노력을 해라. 이게 이제 키포인트고 어쨌든 자존심도 있고 과시욕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무잘주는 천간으로 큰 산이나 넓은 들로 비유되는 양의 기운을 가진 무토이고
지지로는 음의 기운이 응축된 차가운 자수 기운으로 간지가 이루어진 일주다. 큰 산 안에 계곡물이 흐르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작은 하천이 큰 땅을 감싸 안고 있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자수는 융통성이 많이 약화되었는데 무토의 강한 인내력이 드러나고 적응력이 강하고 부지런하고 매사에 자신의 이득을 강하게 챙기고 협상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늘 자신의 의지를 한 곳에 두고 집중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해석할 건데요. 먼저 직업과 재물을 보겠습니다. 직업과 재물. 자, 직업과 재물은 뭐죠? 자, 먼저 직업을 보면은 직업을 하기 전에 뭐예요? 직업을 하려면 뭐죠?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는 뭐죠? 인성이죠. 인성. 그래서 인성을 볼게요. 자, 인성을 보면은 무토에게 있어 인성은 뭐죠? 화죠. 그래서 병화와 정화를 가져와 봤어요. 그러면 자, 이걸 아까 그 표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태궁에 들어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태궁에 들어있는 건 마찬가지죠. 자, 이 자체가 태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병화와 정화를 끌어와 보면 태와 절이 돼요. 그러면 태는 굉장히 이제 막 잉태한 거고 절은 끊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수월할까요? 수월해 보이지 않죠. 굉장히 어렵게 보이죠. 그런데 머리는 일단 총명하니까 그런데 공부가 머리에 총명한 것에 비해서 그렇게 쉽게 학업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절과 태로 들어왔으니 이 끊어지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잉태한 거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항마, 항난이 있다. 항마, 항난.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항마는 항난, 항마가 있게 된다.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하기가 수월하진 않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 공부를 다 해도 공부해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공부를 해도 이거를 써먹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전문 자격증 중심으로 실용적인 실용적 분야로 해야 되겠다. 실용적인 분야에 공부를 해서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서 그걸 토대로 직업을 구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공부에는 뭐다? 항난, 항마가 있을 수 있다. 자, 인성이 절태로 들어와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재성을 볼게요. 재성. 돈에 관한 운은 어떡하냐. 돈은 기본적으로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자 일주이기 때문에 이 재성과 밑에 합을 하죠. 그렇죠? 무자이고 뭐죠? 이게 정제죠. 정제면서 자수 속에 뭐가 있어? 개수가 있었죠. 그래서 무게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성과 합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재무가 관련 수 없고 이 정제와 관련해서 노광으로 있다고 그랬죠. 노광. 자, 정제는 녹이고 편제는 왕이었어. 그러니까 왕녹이고 태궁에 앉았으니까 굉장히 재물에 관해서는 운이 좋다. 돈에 관해서는 운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무게 암합으로 암암리에 발생하는 화기가 인수로 작용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게 합화죠. 그렇죠? 화가 발생했어요. 화는 화생토로 뭐죠? 인성이죠. 그래서 화기가 인수로 작용하고 녹지에 좌한 재신과의 천덕 합덕이 재혼을 부르는 요소가 된다. 인수는 다만 허신으로 작동할 뿐 자수에 인종하면 태지가 겹치는 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모선망의 모정을 애타게 그리고 고독감이 있다. 요거는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뒤에서 자 이건 뭐죠? 인수가 아까 뭐였어? 인수가 절로 들어왔었죠? 여기 보면 위에서 인수가 절태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에 관한 게 인수가 뭐죠? 뒤에서 나오긴 하겠지만 이 어머니가 인성이죠. 그래서 인성이 절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선망이 될 수도 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갈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거부는 어렵고 탈제도 빈번은 일어나지만 제복이 좋아서 지갑이 비는 일은 없다. 거부는 어렵고 탈제도 일어나기 때문에 뭐 크게 돈은 못 보겠지만 그래도 제복이 있어서 지갑이 비는 일은 없다. 따라서 명운에 자수를 타격하는 오화의 글자를 몹시 들어하는 일면이 있다. 자, 무토에 있어서 자수가 뭐죠? 재성이죠. 그런데 뭐예요? 좌우충을 하죠. 그래서 이 오화가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러죠. 일단 내 재성을 흔들리게 하니까 그렇죠. 자, 무자일주는 성격으로 보면 안전, 신뢰, 신용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무역, 격리, 보험 계통이 적합한 사주라 할 것이다. 토건, 즉이 지금 무토기 때문에 토에 관한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뭐 토목 이런 거. 자수는 뭐죠? 수죠. 수니까 뭐예요? 해양, 수산, 뭐 무역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특수기술, 종교인, 역술인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들어있다. 무자일주처럼 무기토일생이 이모월생인 경우는 목욕탕, 호텔, 여관과 인연이 깊다. 왜 그럴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무자일주가 이모월이면 임오월이에요. 그럼 좌우충을 하죠. 목욕탕, 호텔, 여관과 인연이 깊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임수가 5월에 태어나 어떻게 돼요? 뜨거운 호화에 임수가 물이 메말라 있죠. 그래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업성, 대표적인 뭐예요? 목욕탕이겠죠.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 자, 흙의 근본을 두어서 농림, 토목, 창고, 그렇죠? 이 토의 근본을 둔 창고, 토목 이런 것도 좋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면에 고독감이 항시 있으니 종교에 기여하는 인연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물운은 나름대로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관을 볼게요. 관. 직장운을 보겠습니다. 먼저 직장운. 관은 뭐냐면 욕과 병이에요. 병은 뭐냐면 자, 12운성으로 병은 뭐냐면 12신사를 말하면 뭐죠? 이게 역마가 돼요. 역마. 역마는 뭐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역마라는 거. 욕은 뭐죠? 목욕이에요. 목욕. 목욕은 왜요? 멋부리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직장이 멋부리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것 보면 그다지 크게 안정적이 보이진 않죠. 만약에 관이 뭐죠? 남편이죠. 남편이 멋부리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뭐예요? 집에서 별로 쓸모없는 남편이 되겠죠. 부인 입장에서 보면요. 멋부리고 돌아다니기 좋아하는데 좋은 남편일 수가 없잖아요. 그 뒤에서 나니까. 어쨌든 여기서 직장을 하면서 본다면 직장이 목욕이고 그러니까 안정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멋부리고 자꾸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고 그런 거다 보니까 직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운이 없겠다라고 우리가 이걸 보고 짐작을 해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무자일주는 일간 무토가 일지의 정제 자수를 보고 있는 형상으로 일지의 지장간 임수와 개수의 편제와 정제로 구성되었다. 뇌 외부 특성이 모두 재성으로 이루어져 재물의 축적에 관심이 많다. 이건 좀 재물에 관한 거죠. 무토의 넉넉함이 일지를 감당하지 못하여 끌려다니는 형국이다. 자, 욕심이 많고 욕망도 커서 가정보다는 집 밖의 일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가진다. 이렇게 무자는 부지런히 생명과 자신을 키우지만 결국은 낙엽이 지고 내리듯 좌절하고 마는데 이는 허영과 허식에 들떠서 분수에 넘치는 횡재만 노리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지금 재성에 관련된 거죠. 이 재성과 관련돼서 뭐다? 이제 관으로 어떻게 흘러가냐 보면 허영과 과욕, 일확천금의 꿈을 버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제목이 풍부하다. 어쨌든 돈에 욕심을 버리면 돈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은 거죠. 자, 무자일주는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지만 이의제에 밝고 천부적인 제복을 가졌으니 자신의 결점을 고친다면 중 이상의 삶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다. 계속 지금 재물에 관한 얘기만 나와요. 관을 좀 보고 싶은데 평생 의식은 부족함이 없고 비록 냉정하지만 사람을 모으는 능력이 있다. 말을 많이 해도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한 가지 일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 직장은 안 나오고 계속 돈 이야기만 나오죠? 그만큼 돈에 관해서는 좋은 것 같아요. 자, 무자일주가 화토가 많다. 화토가 많다. 수가 없다. 그러면 남녀공이 배우자를 극하고, 자, 남자 입장에서는 뭐죠? 남자 입장에서는 토국수인데 재성이 뭐예요? 제 역할을 못하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극하겠죠.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무자일주라면은 재성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남녀공의 배우자를 극하고 바람기가 있으며 재물을 잘 모으지 못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 재성이 좀 깨지고 있죠. 그러나 무자일생의 사주가 화토가 많고 금수를 갖추었다. 금수가 있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겠죠? 재성이 강해지니까. 어쨌든 금수가 있으면
거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재성이 강해지니까 돈이 많아진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무자일주는 보수적인 기질의 내성적이지만 이건 토의 성질이죠. 보수적인 기질의 내성적이지만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다재다능하여서 수화인 좋은 유형에 속한다. 명예욕과 성취욕이 강하여 집요하게 파고들며 몰두하는 성격이다. 겉보기에는 여유로운 성격처럼 보이나 온갖 상념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성을 쌓다 부술 정도로 심적 동요가 심하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개하면서 주의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고지식할 정도로 성실하고 신중하기 때문에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만전을 기하는 성격이다. 언제나 관 이야기 나올까요? 직장 이야기. 자, 활동 반경이 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좋아하면서도 은근히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가정보다는 사회활동에 전력하는 한편 재물에 대해서도 화끈하게 쏠 줄 아는 통큰 행동을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략정신이 투철하고 가정생활을 모범적으로 이끌어가는 따뜻한 성향의 사람이다. 이들은 신용을 중시하고 중도적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사물을 보고자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툼이 적고 섭섭한 일이 있어도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두뇌 회전이 빠르고 계산적이다. 이제가 발달되어 있겠죠. 자,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분수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기 쉬워서 다른 사람들이 만류해도 의지를 관철하는 경향 때문에 낭패를 보기 쉽다. 신중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결과에만 치중하여 주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무자일주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엉뚱한 일을 잘 벌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한탕주의 사고가 팽배했기도 하다. 자, 명예스러운 자리가 주어져도 자신의 부를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웬만큼 인격 수양을 하지 않고서는 비리의 사슬을 끊기 어렵다. 그럼에도 무자일주로 태어난 사람들은 대개 복록이 많이 남아 부럽지 않게 행복한 일생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 무자일주는 자신이 최고라고 믿는 만큼 허술한 부분도 많아서 의외로 남의 말을 잘 믿고 따르고 그러다가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과욕과 자만심을 경계하고 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 지금 직장 얘기는 안 나오죠. 전부 뭐만 나와요 지금? 재물과 관련된 것만 나오죠. 재물, 금전 관련된. 그래서 어쨌든 이 직장은 다시 돌아가서 보면 직장은 관은 역종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아요. 비형은 뭐라고 했죠? 역마라고 그랬어요. 역마 돌아다니고 목욕은 뭐다? 멋부리는 거다. 멋부린다. 직장 뭐 자주 옮겨 다니고 그럴 것 같아서 직장 생활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족 관계를 보겠습니다. 남녀 모두 이성으로 인한 구설이 염려된다. 무자일주 성격은 자수의 기질대로 육친의 정과 모성적인 사랑을 그리워하고 마음속으로 동경하지만 밖으로 잘 표현하지 못한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인수가 절대로 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게 있고 또 공망이 인수죠. 맞나요? 한번 볼까요? 무자. 자, 이거는 충하는 게 뭐죠? 좌우충이죠. 그 다음에 무토가 양간이니까 순서가 뭐 오미죠. 그러면 오화가 뭐예요? 무토에게 있어서는 인성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모성이 공망이에요. 공망. 그러니까 우리가 공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의 모성적인 사랑을 그리워하고 마음속으로 동경하지만 밖으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나이가 들었어야 비로소 자신이 동경하는 그런 사랑을 만날 수 있다. 무자일주는 전체적으로 따뜻한 인정의 성분이 흐르기 때문에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남명은 처복이 따르는 편이고 여자는 자식을 기르는데 노력이 많이 처복이 따르는 편이고 여자는 자식을 기르는데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남명에게 있어서는 뭐죠? 관이 자식이죠. 근데 아까 관이 뭐를 했어요? 욕병이라고 했죠. 욕병. 그러니까 썩 그다지 아름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 있어서 자식은 뭐죠? 식상이죠. 식상. 뒤에서 나올 텐데 아마 이것도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이게 무자잖아요. 무자.
물론 우리가 무자할 때는 없을 무자를 쓰겠죠. 없을 무자, 없을 무자. 자식이 없다. 근데 묘하게도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무자일주는 자식과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남녀 모두 기가 얇아서 남에게 잘 속는다. 뒤로는 호박씨 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자 다루는 솜씨가 탁월하여 대부분 현모양처를 구한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난다. 근데 여자는 남자와 그다지 인연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희생을 많이 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연령 차이가 많이 나는 여자와 인연이 있다. 뭐 이거 뭐라 그러죠? 노랑이라고 하죠. 노랑. 노랑. 느글노자에 산이랑 자 쓰나요? 이렇게. 노랑. 정신적으로는 우주와 철학의 신비를 떠올리고 관심을 갖지만 육체적, 물질적으로 자유분방하고 사교성 강한 생활을 지향한다. 현실적, 구체적인 실리 추구형이다. 자, 혼자 거치하고 스스로 잘 통하면 남의 생활에 개입하고 관여를 꺼리는 편이다. 들판에 뛰쳐나온 황금 생지의 형상으로서 원대한 꿈과 욕구가 가득하고 은근한 고집과 끈기로서 자신의 꿈을 현실화해 나간다. 겉으로는 매우 자존심과 고집이 세 보이고 도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마음속에 근심이나 고독도 많다. 자, 이번에는 재성을 볼게요. 재성은 뭐 아까 이야기 나왔으니까 왕록이었죠? 볼 거 없고. 자, 재성은 뭐죠? 처겠죠. 남자 입장에서는. 처는 좋겠죠? 그러니까 아까 남자는 처를 잘 얻는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왕록이니까.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 관은 뭐예요? 별로 안 좋았죠. 욕병이었으니까 별로 안 좋잖아요. 멋부리고 돌아다니고 집에 안 붙어 있고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좋지 않겠죠. 그래서 여자가 굉장히 생활력이 강해질 수 있겠죠. 무자일주 남명의 경우는 고집은 있으나 박력이 없으니 대업을 성취하기 힘들고 아까 이야기했죠. 귀가 얇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 남명의 경우는 현처를 두나 다른 여자를 두지 않으면 죄취하거나 독신이 될 수 있는 사주인데 미인이 많이 따르고 여자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다. 계속 나오죠. 남명의 무자일주는 연령 차이가 많은 이성과 인연을 맺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우리가 아까 노랑이라고 그랬죠. 지나치게 강한 고집과 스스로에 대한 과신이 있으며 조금은 인색함을 다스리고 겸손의 미덕을 발휘하면 진정한 군자의 삶을 살 수 있다. 남자는 현명한 여자를 얻을 수 있지만 나이가 차이가 나는 여자와 인연을 맺을 수 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자, 무자일주 남명사주에 화토금이 있으면서 수를 3개쯤이나 갖춘 경우는 뭐예요? 이거? 재성이잖아요. 돈이죠? 재물복은 있으되 이명의 여자를 거닐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자신의 아내에게는 인색하게 굴지만 다른 여성에게는 후하게 처신하는 경우가 있다. 뭐죠? 이거는 남자가 돈이 많으면 뭐예요? 돈이 많으면 여자를 또 부인 외에 다른 여자를 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람기 많은 여자를 만날 수 있다. 반면에 이 사람은 미인이 많이 따르고 여자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다. 계속 나오죠. 잿살에 갇힌 혼잡된 재성이 노광지에 저하고 정제를 암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풀어볼까요? 자, 겁재천이죠. 겁재천이죠. 그러면 겁재천이면 생욕대죠. 아니 절태양이죠. 절태양이에요. 그래서 아까 무자가 뭐다 이게 태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다? 잿살이죠. 12신자를 말하면 잿살. 자, 여기까지 정리됐고요. 그래서 무자일주는 기본적으로 잿살이고 이 자수 속에 뭐가 있다? 임수와 개수가 있죠. 근데 개수는 뭐죠? 정제죠. 정제와 뭐요? 무게합을 하죠. 그래서 잿살에 갇힌 자 태궁이니까 이 태궁에 이 궁에 갇혀 있죠. 갇힌 혼잡된 재성이 혼잡이라는 것은 임수개수 편재 재성이 혼잡된 것이 노광세 이거는 뭐죠? 왕 이거는 개수는 녹이었죠. 이렇게 녹왕으로 좌하고 있고 정제를 암암한다. 무기합화 이 정제를 암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도 잘 다루고 미인도 얻을 수 있고 여자의 복도 있고 돈도 얻을 수 있다. 남자명은 무자일주 남자는 좋지만 무자일주 여자는 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결국은 이거를 하나씩 풀어보면은 이 말 다 해당되죠. 그렇죠? 잿살은 태고, 갇혔다는 것은 궁의 태궁이라는 이야기고, 임수와 개수는 노광지고, 그 중에서 정제, 즉 개수와 무게합화, 암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인도 많이 따르고, 여자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관을 볼게요. 관을 보면,
관은 이제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니까요. 자, 보면 무자일주 여명의 경우 마음이 약해 눈물이 많으냐. 아까 얘기했죠. 마음이 수심이 있으니 눈물이 많다. 제복이 좋아서 지갑이 비는 일이 없는 사이다. 그런데 남자 여자 공이보다 재물복은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팔방미인의 현모양적감이지만 정작 자신은 근심도 많고 변동이 잦은 사주로 남편 덕이 약하다. 배우자가 무능하거나 한량일 수가 있다. 그렇죠? 부덕이 약한 편이게 배우자가 무능하거나 한량일 수가 있다. 아까 뭐였어? 뭐죠? 이게 병이 뭐라고 했어요? 병이 역마라고 했잖아요. 역마. 그러니까 한량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건 뭐죠? 남자가 머리에 기름칠을 하고 다니고 뭐 뿌리고 다녀요. 무능하겠죠. 한량. 그리고 타자 양육은 이제 남의 자식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오래 가지 못하고 이 무자는 이 아까 얘기했죠. 무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 것이니 자식과 인연이 박한사주다. 정과는 병이라서 역마로 돌아다니는 한량으로 여명에게는 남편 복이 없다. 이런 경우 업상 대치하는 경우가 좋다. 여명은 고집이 대단한 듯 보이지만 인정이 많다. 마음이 약하여 눈물이 많고 남의 눈에 팔방미인처럼 보이나 내면에는 바람둥이 기질도 있고 엉큼한 스타일이기도 하며 대부분 중년 이후에는 홀로 산다. 남을 위한 희생, 관용, 생활 자세는 부드럽고 너그럽다. 자, 무자일주가 개축일 배우자를 만나면, 자, 무자가 개축을 만나면 뭐죠? 합을 하죠. 무게 합을 하고 화. 자축 합토죠. 합토. 그래서 천간 이거는 뭐죠? 겉궁합, 이거는 속궁합. 겉과 속이 잘 맞으니까 백년해로 하겠죠. 그러나 무자일주가 오미 일주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이별하기 쉽다. 자, 자인데 여기에 오가 오거나 미가 오면 어떻게 돼요? 자오충이죠. 자미형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별하기 쉽다 그 말이죠. 이럴 경우는 구원의 기운인 천을기운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병과 축인데, 그러니까 천을기운이 축과 미인데 이런 경우 하나만 있으면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주를 할 것이다. 미가 여기 있네요. 자, 천을기운이 축과입니다. 배우자의 일주가 기축이면 해로하는데, 자, 천을기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합을 하죠. 무기합파. 오미면 이별하기 쉽다. 아까 얘기했죠. 오미면 이별하기 쉽다. 자, 이번에는 식신을 볼게요. 식신이 뭐죠? 사예요. 사. 죽었죠. 안 좋죠? 상과는 생이고, 자, 편과는 욕이고, 정과는 병이에요. 자, 그러면 식신, 상과, 이게 뭐냐면 자식을 보려고 하는 거죠. 자식. 자, 식신은 뭐죠? 여자에게 있어서 식신이죠. 그런데 뭐예요? 사죠. 안 좋죠. 남자에게 있어서는 뭐다? 여기나 병. 그 뭐다? 이거는 병. 여기니까 뭐예요? 역마죠. 역마. 그러니까 자식이 별로 그다지 썩 좋지 않겠죠. 자, 남명의 경우에 자식인 간목이 있죠. 간목은 자수에서 욕패. 요건 뭐죠? 이 목욕이죠. 목욕하고 패는 뭐야?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 목욕.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덕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여명의 경우는 남편의 덕이 약하다고 보는 것이다. 관이 남자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되고 여자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남편이 되죠. 그러니까 남자에게 있어서 자식 덕이 없고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 덕이 없다. 왜? 이게 욕이니까. 욕패로 들어갔으니까. 그랬죠? 자, 여명의 경우는 식신, 경금도 자수에서 사지에 놓인다. 이렇듯 남녀공이 자식의 육신성이 욕사지에 속하므로 욕과 이 사에 속하므로 욕과 이 사지에 속하므로 무자일생은 자식과 인연이 박간편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인성을 보면 인성은 뭐냐면 어머니가 정인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절이죠. 절. 끊어졌어요. 어머니와의 정이 끊어졌으니까 뭐예요? 인연이 약하죠. 그래서 인성이 절태로 들어오니 어머니와의
이게 태는 자, 이 태고요. 절태로 들어오니 어머니와 인연이 약하고 그 다음에 공망이 뭐가 되었죠? 아까 무자의 공망이 충하는 거 자오가 되고 이게 순행이니까 오미가 된다 그랬죠. 오는 뭐죠? 인성이죠. 결국은 인수가 공망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공망을 맞았다는 거는 어머니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어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허전하죠. 그래서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는 모성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건강을 보면은 무자니까 그나마 수가 있어서 좀 나을 것 같은데, 자, 호흡기 계통과 이장 계통의 주의. 자, 토가 뭐죠? 토가 위장이죠. 토가 위장. 호흡기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여자일주 여명사주에 한두 개의 화와 금이 있으면서 수와 목이 적당히 갖춰진 거라면 건강하고 부귀한 체질이고 사주를 할 것이다. 골고루 있죠? 무자일주는 대체적으로 비위, 요통, 계통에 병이 오는 경우가 많은 체질이다. 황달을 가장 조심해야 되고 비위가 약하며 신장, 방광, 위장 계통을 조심한다. 신장, 방광은 수죠. 자, 위장은 토고. 그래서 무자니까 무 여기 해당되겠죠. 이것도 비위니까 무토고요. 특히 여자는 요통, 자궁질환을 겪기 쉬운 체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평소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무자일주 사주에 수, 목이 많은데 화가 허약하거나 없을 경우는 비장과 위장에 변기가 된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통 이런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묘가 있다. 이 묘가 뭐죠? 이 묘가 생식기를 의미해요. 생식기. 그렇죠? 그래서 이 묘가 있으면 뭐다? 색을 밝히는 타입이다. 그래서 생식기병을 앓기 쉬운 체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무자일주 여명사제 월시에 유가 있다. 유는 뭐죠? 우리가 균이라고 그러죠. 균. 자궁이나 유방에 병이 들기 쉬운 체질이다. 또 유가 입도 되죠. 입. 그래서 자궁이나 유방에 병이 들기 쉽다.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기타를 보겠습니다. 자, 무자일 자수가 야반제라는 이런 말이 있나 봐요. 야반제라는 성분을 가졌으니 야식을 즐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야식이 야반제인가 야반제. 야식을 즐기는 취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비인사를 가졌기 때문에 매사에 집중을 잘하면서도 실증을 잘 내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지속성이 없으며 과격한 성질도 있고 변덕을 부려서 시작은 이때 끝이 없고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는 살이랄 수 있다. 비인살. 자, 비가 뭐요? 비가 날비자죠. 날비. 그 다음에 이는 뭐죠? 칼날인자죠? 칼날. 자, 비인살을 밑에서 좀 설명을 하고 올라올게요. 자, 비인살 보시면 자, 비인살은 날비자, 칼날인자를 쓰며 날아오는 칼에 크게 다치게 된다는 뜻의 흉살이다. 양인살과 비슷한 작용을 하지만 그 힘은 양인살에 미치지 못한다. 비인살은 일간 위주로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비인살은 이 무토에 있어서 술입니까? 이게 뭐냐면 비견이 뭐죠? 비견이 무토에 있어서 자, 진술. 먼저 보면은 비인살은 양인살과 충하는 지지를 의미한다. 그러면 간목에게 있어서 양인은 뭐죠? 인묘가 되죠. 묘. 묘와 충하는 것은 묘유충이죠. 그러니까 묘가 되고요. 자, 을목에 있어서는 인이 되 의미가 없는데 갑일간은 일간에서 양인은 묘이므로 이 묘를 충하는 유가 빈이 된다.
무토와 같은 것은 뭐죠? 진이죠. 진술충. 무토에 있어서 양이. 어쨌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갑유, 을술, 병술, 정축, 무술, 기축, 경축 이게 맞는 거 신진, 이모, 개미. 저희 자료를 가져오긴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비인살이 있는 사람은 집중력이 좋아서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지만 실증을 잘 내서 금세 그만두고 끝까지 해내려는 끈기와 인내가 부족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변덕이 심하여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파산하기 쉽고 성공하더라도 오래 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반복된다. 하지만 비인살은 그 힘이 약하여 사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자, 이게 비인살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여기 보면은 그리고 비인살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끊어야 되겠어요. 비인살. 비인살을 가졌기 때문에 매사에 집중을 잘하면서도 실증을 잘 내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지속성이 없으며 과격한 기질도 가지고 있다. 요거를 뒤로 빼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추방해살이라는 게 있나봐요. 무잘주는 구추방해살을 출생일인 일주에 가진 사주다. 그래서 구추전 9가지 추한 모습이죠. 9가지 추한 일을 당할 수 있다. 매사에 어긋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9가지의 추한 것에 방해를 받는 살이다. 별로 안 좋은 이 9가지의 방해를 받는다. 이게 보면 재밌는 게 임자가 있는 이성을 연인으로 교제하다 망신수를 당할 수 있는 살. 그다음에 잦은 연애사로 사랑했던 여인 배신해서 원한 돌아와 가정 풍파 많음을 상징하는 살. 뭐 이런 것도 있나 봐요. 그다음에 관제구설로 검찰 이런 데 교도소 드나들 일이 있음을 상징하는 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아무튼 9가지의 추한 그러한 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가져왔어요. 자, 앞에서 가져왔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 것 같아요. 자, 무자. 먼저 자, 임목이 여기 오면 자, 임목이 여기 오죠. 자, 임목은 뭐냐면 역마살도 되고 고신살도 돼요. 자, 임목이 들어오면 인자 원기 기문이 들어오는데 고신도 임목이므로 공방수에 들게 된다. 남자가 이 고신도 인이 들어오면 뭐예요? 고신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예요? 공방수에 걸린 거죠. 혼자 잠자는 그러한 공방수에 걸리게 된다. 또 기문이 들어오는 게 뭐야? 헤어지겠죠. 안 좋은 일이 막 생기고. 연명의 입장에서는 과수긴 술토가 들어온다. 이 술토가 여기 있죠. 과수긴 술토가 들어오면 자수와의 관계에서 이게 참 재밌는 게 여기 보면은 무자죠. 술이 오면 술자예요. 술자리. 이 술자리. 이 글자가 원래는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술자리에서 암압이 들어오므로 일탈이 된다. 술 먹고 보면 우리가 이제 이탈을 많이 하죠. 그러면 암압이 들어오는데 진짜 암압이 있나 한번 해볼까요? 자, 술자. 자, 술은 신, 정, 무죠. 자, 임계 이렇게 되죠. 정임한목, 무게합화 합을 하죠. 이게 암합이 하고 있잖아요. 암합. 그래서 술과 자를 만나면 술자리에서 술 먹다 보면 남녀가 아침에 정신없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아싸 이렇게 아불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술자리에서 암합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자는 재밌는 게 이게 술자란 말도 그렇지만 아까 무자가 뭘로 쓸 수 있어요? 없을 무자로 했죠. 없을 무자. 자식과 인연이 없다. 약하다. 이것도 좀 재밌죠. 어때 술자리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 있는데 재밌습니다. 자, 망신살 해수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자 무자에서 망신살 해수가 이렇게 들어온다. 망신살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해수가
망신살 해수가 들어오면 재성이 들어온다. 뭐죠? 똑같이 해자 축이에요. 자, 뭐다? 재성이죠. 수죠. 그럼 무토 입장에서는 재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를 탐하다. 뭐다? 망신을 당할 수 있다. 자, 더와 유금을 본다. 자, 무자가 더와 유금이 들어온다. 운에서 유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토생금이죠. 그러면은 신유 상관이죠. 상관 또는 자, 식상으로 하면 되겠죠. 식상 상관이 되는 거죠. 자, 더와 유금을 보면 식상 도화이므로 자기의 재주를 발휘할 수 있고, 그렇죠? 식상은 뭐예요? 자기 재주를 뽐내는 거잖아요. 자기 재주를 뽐내고 발휘할 수 있고 말을 잘하지만 식상이 도화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노랑이죠. 노랑으로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과 바람을 피울 수 있다. 노랑으로 바람을 피울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과 바람이 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한 자유파다. 자유파이므로 자, 이 무자가 아니죠. 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무자파 유금이 들었죠? 유금이 자 유금이 들어오면 식상 도함으로 이런 쪽에 말을 잘하지만 식상이 도화로 들어오기 때문에 노랑으로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과 바람을 피울 수 있고 또 한 보다 자유파가 이게 파가 되죠? 파가 깨지기 때문에 뭐예요? 자 자는 재성이고 요거는 상관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유파로 식상과 재성이 다 망가진다. 그래서 공망인 5호가 들어오면 또 공망인 이 5호가 들어오면 좌오 충이 되죠. 그러기도 하고 이 5호가 뭐였어? 아까 공망이기 때문에 비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인성이죠. 인성이 절대로 아까 들어온다 그랬죠. 인성이 절대이기 때문에 모선망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비인사를 가졌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는 실증을 잘 내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끌어온 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도입해서 응용해서 푸는 법을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근거 없이 그냥 왜 그런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다 풀어내 가지고 이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무조건 암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철저하게 이해를 해서 그걸 갖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낼 때하고 순간적으로 사람이 왔을 때 손님이 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딱 바로 이야기할 수 있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 시행착오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어쨌든 초기 단계에서는 이렇게라도 해 나가는 법을 배우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인사는 냈고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